한국의 작은 마을,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에는 오래된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곡괭이 여관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도 거의 방문하지 않는 이 여관은 여행객들이나 험한 산길을 지나는 등산객들이나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알아볼수록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이 여관을 찾은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고 여관 주인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곧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행자 중 한 명인 영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어두운 문이 하나 있었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흐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영현은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는 장작불이 타는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등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그 인물은 천천히 돌아섰고 그 순간 영현은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자신이 본 꿈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은 여관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사진 속 인물이 꿈속에서 본 사람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인 그들은 그 밤을 보내기 위해 불을 밝히고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우자고 결정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갑자기 거대한 소리와 함께 여관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방을 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여관의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지하실 문은 무겁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살며시 눌러보았는지 문은 서서히 열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음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이상한 기호들이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벽난로를 발견했습니다. 꿈속에서 봤던 그 벽난로였습니다. 벽난로 앞에 서 있던 그림자가 움직였고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그곳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오려던 그들은 문 앞에서 여관 주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관에선 잃어버린 것들이 종종 돌아오지. 그들은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급히 짐을 싸서 그 여관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곡괭이 여관에 대한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관이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지, 할머니는 어떤 과거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은 여관을 떠난 뒤 찾아오는 찝찝함과 저릿한 두려움을 잊지 못했지만 다시 그곳을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곡괭이 여관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주변 숲이 우거져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이 도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에게는 그저 저렴한 가격의 매력적인 집일 뿐이었다. 부모와 2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큰 기대를 안고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고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행복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벽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부모님은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봐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엄마는 부엌에서 누군가 음식을 준비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 시간에 모두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다. 식탁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요리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엘리자베스. 다음 날 가족들은 이 이름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꺼리는 듯했다. 며칠 후 한 노파가 조용히 말을 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오래전 이 집에 살던 젊은 여인이었지. 그녀는 그 시대엔 보기 드문 독신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어.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단다.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집에 계속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장에서 강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천장을 열고 올라가는 순간 작은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먼지에 둘러싸인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그는 얼른 내려와 가족과 함께 그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 안에는 엘리자베스의 삶과 그녀의 고독, 그리고 누군가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낯선 방문자가 자신의 삶을 바꾸러 온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사람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급한 필체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내 영혼을 풀어줘. 이 집을 벗어나게 도와줘. 이후 가족은 자주 들리는 속삭임이 그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마을 도서관에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어떤 연유로 그 집에 남게 되었는지를 알아냈다. 엘리자베스는 이 집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해방되지 못한 채 그 집에 머물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썼던 몇 구절의 시를 통해 이 집의 매듭을 푸는 제사의 형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은 마을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제사를 준비했다. 그들이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읊으며 초를 밝히자 집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고 그 순간 어둡고 음산하던 집에서 오랫동안 묵혀온 그늘이 사라졌다. 그 후로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시간으로 돌아왔고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휴식을 찾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고요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자주 잠든 마을이라 부르곤 했다. 도심의 소음은 찾아볼 수 없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새들의 노래뿐이었다. 이 마을에는 몇 세대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둠의 숲이라 불렀다. 마을 북쪽 끝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숲을 피해 다녔으며 해마다 그곳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정체 모를 속삭임 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그 숲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항상 경고를 받았다.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청년들은 그런 경고를 듣고도 한층 흥미를 느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험심 많았던 민주는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우리가 그 숲에 잠시 들어가서 단서를 찾아보자. 숲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마을의 영웅이 될지도 몰라. 비오는 늦가을 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숲으로 가기로 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 플래시를 들고 숲의 입구에 도달했다. 들어가기 전 그들은 묘한 긴장감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 민준이 말했다. 숲안은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나뭇가지가 서로 마주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한참을 걸어가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고 버려진 오두막이었다. 벽에 넝마와 깨진 창문 사이로 낯선 냉기가 흘러나왔다. 민준이 가장 먼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먼지가 자욱했고 바닥에는 누군가 급하게 남긴 듯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그 책을 집어들었다. 여기 뭐가 적혀 있어? 그가 말하자마자 거센 바람이 오두막을 흔들었다. 책에는 이곳에 들어온 이들이 말해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기록 같았다. 그러나 민준이 책을 더 읽으려 했을 때 친구 중 하나가 외쳤다. 들었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그들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기와 함께 무언가가 그들을 맴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플래시를 빛으로 여기저기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휙 하고 바람이 부는 소리, 그리고 동시에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불안감에 휩싸인 채 그들은 후다닥 오두막을 빠져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숲은 그들을 마치 미로처럼 휘감고 있었다. 민주는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떠올렸다. 밤이 되면 이 숲은 이곳을 찾는 이를 영영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했어. 친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 책에 적힌 예전 사람들과 같이.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분명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분간할 수 없는 말로 그들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숲속은 더욱 고요해졌고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삭임뿐이었다.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른 채 그들은 작은 빛 한 줄기를 따라갔다. 그들은 숲의 끝을 발견하고 있었다. 가까스로 탈출한 그들은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 기이한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남아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비밀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민준과 친구들은 알 수 있었다. 그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